애니.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의 감독님 모셨습니다. 올해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랜선 비행 부문에 선정된 두 분의 감독님이시고요. 제 바로 앞에 박세영 감독님부터 작품과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뜬장 작업한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2세기 인간의 배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랜선 비행 부문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는지.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부분이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의 독립보행, 새벽비행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 학생 작품들을 모아서 작품 영화제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자꾸 모아보다 보면 꼭 이제 단편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섹션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랜선 비행 온라인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시리즈 중심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시리즈가 아니어도 단편 형태라도 이제 온라인에 작품을 업로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같이 좀 어쨌든 더 많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애니메이션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앞에 보신 두 분은 이제 올해 랜선 비행 부문에 선정된 두 분의 감독님이십니다. 두 분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올해 영화제에 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영 감독님. 처음 지금 뜬장 제작을 작년에 하고 카라 동물권 협회에서 제작을 한 거여서 거기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처음 영화제 이제 개인적으로 낸 첫 영화제였는데 됐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선 비행에 낼까 뭐 어느 부문에 내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확히 온라인에 업로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해서 랜선 비행에 냈는데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그럼 이게 그 카라 동물권 영화제? 아니죠. 동물권 영화제? 아니죠. 동물권 행동이라고. 동물권 행동. 그 뭐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 그럼 거기서 작업을 하시고 그럼 이 작품이 또 온라인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니 거기서 원래 동물권 영화제 이런 것도 하는데 카라에서 동물 영화제. 네. 동물권 영화제가 아니에요. 그걸 거기서 하는 건가요? 서울 동물 영화제. 동물 영화제를? 저도 그 영화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주체도 거기구나. 네, 카라에서 하는 거여서 지금 순간 제가 동물권 영화제 이렇게 섞였어요. 그렇군요. 네, 배이삭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번 작업이 되게 생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했던 작업인데 그래가지고 그 단편도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 됐다는 소리 듣고 이것도 됐다. 너무 앞으로 자주 봐야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죠? 잠깐 저희라는 말씀은 혼자서 하신 건 아니시고 맞아요. 저 말씀드린 상관없죠. 네, 그쵸. 아니야, 저희 아까 방송 전에 육식콩나물의 서세론 감독 그 희귀동물들이라 했던 그의 남편이 단짝이시더라고. 항상 결혼을 하신지 몰랐는데 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서세론 감독님도 전부터 이제 알던 분위기네 작품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계속 배이삭 감독님 이름이 나와. 그래서 저분이 되게 중요 스텝이신가 보다. 근데 사실 오늘 처음 뵙는데 낯설지가 않았던 게 여기 이제 요거 자료 이제 보내주신 거 보면서 인스타그램까지 제가 타고 올라갔는데 이게 남자분이랑 같이 이제 찍으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서세령 감독님. 근데 아무리 봐도 저분이 배이삭 감독님 같은 거예요. 느낌이. 공식 노예라 할 수 있어요. 딱 오자마자 딱 뵈니까 그 사진 속에 뵌 분이 여기 딱 계시길래 배이삭 감독님이시죠? 그럼 연구 계약을 하신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스텝으로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은 배이삭 감독님은 22세기 인간으로 상영하시고 서세론 감독님도 작품이 스위밍.
네, 그렇죠. 선정되셔서 네. 두 분 다 독립보행에서 상영을 하시는데 네. 각각의 작품으로 또 영화제를 찾은. 그래서 겹경사가 저희는 제가 너무 선정이 감사한 어떤 작품이 됐는지는 좀 아직 몰라가지고 아시아로만 네. 알아서 그러면 뭐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텝을 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가지고 스텝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같이 좀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마감을 약간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을 살렸죠 제가. 그렇게 한 명을 살리고 네. 평생 스텝을 저는 하기로. 원래 그림책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림책을요? 원래 그림 쪽 전공이 아니죠. 그림을 계속 그렸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학원 같은 곳은 그림책이었는데 이제 이사가 애니메이션 해보지 않을래? 이제 결혼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을 줄이야. 결혼하신 지는 좀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이요. 작년 11월.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작업하셨으니까는 그렇죠. 육식콩나물부터 제가 네, 맞아요. 알게 됐거든요. 네, 그때쯤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원래 그림을 하시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된 거네요. 계기가. 그게 뭐라 그러지? 그게 무슨 육식 동물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그게 희귀동물 시리즈. 그게 그 전 거다 제가 한 3편 정도 봤거든요. 3편이 단지 모르겠는데 짧게 이렇게 하신 거 3편 보고 야 이거 되게 나레이션을 우리말로 안 하셨나? 이게 외국 분이신가? 봤더니 우리나라 분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일부러 그거 뭐 나레이션도 외국 분을 쓰셨다고 하고 육식 콩나물도 보니까는 그 말레이시아어인가? 아니요. 그건 일본어로 맞다. 일본어다. 근데 그 전에 쓸 때마다 내가 너무 재밌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막 그 전 거는 막 또 다른 나라 말 막 뭐 이렇게 녹음이 돼 있고 막 그래서 헷갈려서 맞아. 제가 직전에도 보고 왔는데 어쨌든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죠. 딴 나라 말을. 근데 22세기 소년도 만만치 않아요. 그건 궁금한 게 22세기 인간은 감독님이 감독한 첫 번째 작품인 같이 건가요? 제작하기도 했고 제 감독으로 된.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물론 이제 많이 봄집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작품하고는 좀 결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박세영 감독님의 뜬장은 첫 번째 작품은 또 아니세요, 그죠? 네네. 그 전에도 작품들이 있었어서 졸업 이후에 만든 첫 작품일까요? 아니 저 졸업 아직 안 하셨어요? 3학년.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니고 있어서 영화 전공하다가 전과를 해가지고. 원래는 영화 전공이셨어요? 네네. 영화 전공하다가 해서. 그래서 연출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이따가 진행되면 막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영화를 하시다가 애니메이션을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딱히 계기랄 거는 없었고 원래 그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영상 매체를 두루두루 엄청 좋아하고 해서 영화과에 들어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동물이 나오거나 뭐 우하거나 그러니까 실사영화로 찍는 것보다 훨씬 애니메이션에 어울리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계속 그 작품 제가 어떤 작품 보니까 뒤에 뭐 고마운 사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상들이 맞나요? 또 맞아요. 틀리면 또 뭐라고 하니까 맞아요. 자기 혼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보니까 주로 이제 강아지들을 굉장히 애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같이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아지. 본가에 있고 저는 본가에.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고 더 애틋하겠구나. 동물들을 다 출연을 시키시잖아요. 보면 요번에 뜬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센 작품이고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카라랑 이렇게 협업을 하신 거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는데 그 전 작품만 봐도 저는 사실 그 어떤 하루?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2학년 때 만드신 작품이던데 그게. 그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알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실. 정말요? 그 뭐 보니까는 그 뭐 상영회도 하고 막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화제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봤던 작품인데 이분이 그분인지는 이제 오늘 이제 하면서 봤지. 이게 녹음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분이 그분이었어.
봤는데 아니 그 작품은 또 분량도 굉장히 길고 뮤지컬 영화잖아요. 어떤 하루라고 하루살이의 그 일생을 다룬 작품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 애가 되게 짠하게 봤던 작품인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런 작품도 만드시고 굉장히 그 되게 포커싱이 한결같으시더라고요. 보면 이게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면 그 전에 만든 그 비오는 네. 또 이게 제목을 또 잠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제목이 크게 임팩트가 없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긴 해. 그래도 뭐라고 한다니까 맨날 자기 검열이 심해져서 비오는 날에 비가 내리는. 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뭐 동물로 의인화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나무인가요? 그게 거기 나오는 게? 그냥 그거는 저도 희귀동물 이런 거 다 재밌게 봤던 게 저도 상상 동물들 꼭 실제 있는 동물도 아니어도 상상해서 만들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비가 내리면도 사실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제가 그게 첫 작품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을 해본.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집어넣자. 비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자연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다 집어넣어서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됐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보니까 다 그러니까 그림체 이런 거는 약간 좀 일관적이신데 뭐 약간 그 안에서 표현한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기법이나 아니면 뭐 내용 같은 게 이게 사실 뜬장 보고 좀 놀랬던 게 이건 약간 조금 그 슬픈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이랑 같이 못 보겠더라고요. 혼자 봤는데 일관적으로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뜬장은 정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카라 동물권 행동에서 그 식용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예술인 분들을 모아서 릴레이 영상을 만드는 그만 먹게 프로젝트라고 이름은 되게 귀엽기는 한데 그만 먹게 프로젝트를 임술래 감독님이랑 이진숙 PD님께서 기획이랑 제작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예술인 분들을 모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면 좀 더 다채롭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작업자를 구하던 중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돼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일단 이진숙 PD님께서 저희 학교 영화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하시게 되셨군요. 배희석 감독님의 22세기인가는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한 편이 끝나고 나면 새 편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재밌네 아니면 나의 뭔가를 건드려 같은 말을 하게 되다가 저희가 이제 그러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나씩 다 써놓고 두 사람이서 이제 교집합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키워드가 SF가 공통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말 다른데, 네. 그래서 이제 SF다 일단.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걸 해야 좀 사람들이 즐겁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면서 반응을 볼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갑자기 만국박람회 아세요? 그렇죠. 네, 알죠. 저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 엑스포의 이제 옛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19세기에 1900년일 거예요. 그때 한 무리의 화가들이 그러니까 100년 후를 상상한 엽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되게 어떤 거는 좀 그럴듯한 진짜 100년 후에 나올 것처럼 생겼고 어떤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다. 우리가 이 100년 후에 이제 새로운 마치 엽서처럼 뭔가를 남기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만든 작은 연작들이 22세기인가요? 근데 이게 뭔가 22세기를 그리고 있는 듯 하면서도 저는 뭔가 지금의 현실을 약간 풍자하고 있는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넣으셨는지. 그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아니라 저의 공동 작업자의 시선이 그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게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원래 그 부분이 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기를 이제 바꾸면서
되게 윤택하게 누리지만 거기에는 그늘이 있을 거야. 음. 그늘이 있어.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작업들에 보면 그 그림자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는 이 친구의 본투다. 아니 그 뭐 망고빵라면 이런 거 네. 말씀하셨으니까 뭐 네. 최근에도 저거 그 한국의 라울 DP라는 분의 네. 전시회가 좀 열리는데 네. 그분의 그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가 전기를 테마로 한 네. 그것도 아마 망고빵라면과 거기서 아마 네. 그 뭐 이렇게 그 그려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현대 서울 가가지고 얼마 네. 전에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 좋아하는데 보면은 여기 담긴 그 키워드들이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는 그렇게 막 신기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전시되고 그 당시에 네. 특히나 그 파리 프랑스에 열렸던 그 망고박람회가 가장 그 핫했던 박람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에펠탑. 에펠탑부터 시작해서 네. 뭐 예전 작품의 그 저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라디아라고 보면 그것도 이제 그 박람회에서 이제 둘이 만나는 그런 네. 씬이 있는데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 말씀하시니까 인상적인 게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SF의 소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 왜냐하면 모든 아이디어가 네. 몇십 년 동안 다 나왔기 때문에 그쵸. 다 걸쳐요. 네. 뭐 복제 인간부터 해서 뭐 이런 네. 키워드가 다 겹치는데 결국에는 현대 와가지고 이 SF 소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펼쳐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약간 좀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쵸. 박장대소 하면 웃을 수는 네. 없지만 네.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되게 짧게 그러니까 3개 에피소드잖아요 이게. 3개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 3개가 다 좋았지만은 마지막 편의 그 야광계 네.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이걸 저런 식으로 지금 SF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의도하신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실사회 현대사회에 그 있는 부조리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 SF에서 그리고 있는 건 미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인터넷에서 봤던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SF의 발명품 중에 어떤 게 가장 갖고 싶냐 그래서 순위를 매겨놨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점퍼에서 나왔던 순간 이동 기계 같은 것도 있고, 그걸로 뭐 출퇴근 같은 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저희 아이디어에 나왔던 뭐 장기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뻔하잖아요. 건강하고 싶고, 돈도 많이 갖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즐겁게. 근데 나오다가 이제 1위가 타임머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치. 돌아간 거예요. 사람 보면서 지난 시간으로 가서. 네. 되게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뭔가 로맨하고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바라는 그것의 용도? 갖고 싶은. 아니 그래서 그 3번째 에피소드가 사실 박세현 감독님 작품들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저도 사실 저는 동물 키우고 그러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싫다라기보다는 일단 말이 안 통하는 대상을 제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고 내 말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안 들어줄까 봐 그런 거죠. 우리 토깽이들은 내 말은 들어줘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기는 할지언정 들어는 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뭐 강아지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한테는 고통일 테니까. 이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얘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쟤들도 태어나가지고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럴 건데 이게 사실 인간에 의해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 만들어진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강아지라는 존재는 사실 야생에서 살기는 좀 어려운 그쵸, 다른 지금은 동물이랑 그렇죠. 네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하도 이제 오랜 시간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키우던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게 일단은 더 문제 아니에요. 책임 없는 분들이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아지들이 나보다 더 일찍 하늘나라로 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 내가 정말 노년이 됐을 때 키우지 않는 이상 근데 나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애정을 쏟고 뭐 나랑 이게 교감을 하고 막 이러는 사이인데 나보다 어쨌든 더 먼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100년 사는 강아지는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여기 베이삭 감독님 작품 22세기 인간의 관계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오래 사는 강아지. 네. 아 저는 만약에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은 네. 야광개 강아지가 네. 혼자 주인 없이 늙어갈 텐데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랑 이제 비슷하게 사람 이제 수명이랑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아니 걔 왜 같이 가야 돼? 계속 따로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혼자 살고 싶다.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런 게 있잖아. 뭐 보통 강아지가 오래 살아도 한 30년 못 살지 않나요? 보통? 30년 살면 거의 오래 산 기네스에 거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에 하나 뭐 한 40년, 50년만 산다고 그래도 뭐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럼 사람마다 또 다 생각이 다를 수 또 있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충실하게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걸 수도 있고 강아지는. 예, 그래서 그 반려견 이런 저도 안 키우기 때문에. 부분에서 아무도 안 키워요. 예, 저희는 없어요. 예.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고민이었던 부분을 딱 그걸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거든.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야, 니들 똥강아지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만 내심 또 생각이 드는 거는 분명히 강아지가 얘들보다 더 먼저 또 이제 헤어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또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생각? 저는 그냥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이제 강아지 이렇게 보낸 사람들 굉장히 슬퍼하는데 다시는 안 키워 이러시면 또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를 못 키우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지만 또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다는 그렇죠. 게 네. 그런 아픔을 몰라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는 지점을 딱 캐치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이것저것 막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네. 그걸 보면서 진짜 강아지가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태어나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막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마도 야광개의 목적은 그러니까 시작은 조롱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육식콩나물부터 이어지는 그쪽 아이디어는 그럴 수 있겠네. 거기서 나온 건데 네. 근데 확실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주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쳐내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역할을 많이 하고 되게 필요한 네, 역할.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 볼 때도 어려운 걸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봤을 때 그 같이 늙어가고라고 하면서 그 나이든 강아지와 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이분 괜찮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SF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 또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이센텔리언 맨이라는 영화. 제가 정확한 발음이 맞나 모르겠다. 그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이. 네. 그것도 보면은 결국엔 그 얘기예요. 로버트는 영을 사니까 결국엔 그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존재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영화 말미에 그걸 해내잖아요. 해내거든요. AI 그렇죠. 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죠. 비슷한 결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또 근원적인 물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는 반면에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그런 게 또 이게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는 나도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철학의 영역이라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SF의 또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중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세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장기 이렇게 교체하고 이러는 거에서 잘 만들었는데 싶었는데 마지막 그 에피소드에서 야 이거 감독님 뭐 하는 분일까 막 이거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다들 이게 좋아하는 코드가 있기 마련이니까 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일단은 뜬장이란 단어가 실제로 있는 단어인
인가요? 네, 그 개농장이나 도살장에서 뜬장이 이 떴다의 뜬장이 아니고 약간 하늘에 떠 있다 해가지고 바닥에서 떠 있다 해가지고 그게 강아지를 키우면 배변이나 이런 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그냥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드는 걸 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이 저는 되게 그 이름 자체가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목으로 썼어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처음 그 뜻을 모르면 모르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면은 이제 그 사진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무슨 예전에 다큐멘터리인지 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지 거기서 그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접했는데 진짜 그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그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나도 무슨 뜬장이라 그러길래 모를 때는 뭐 무슨 뭐 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러니까 그 동물 이런 거 뭐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뜬장 이러길래 뭐 나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무서운 단어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동물들한테.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소재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한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좀 내용을 좀 찾아가지고 이걸 나는 작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뭐 그냥 식용견 인식 개선 프로젝트다라는 이름만 있었고 감독님이 저 말고도 여러 감독님들이 계셨는데 프로젝트 참여하는 그냥 완전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해봅시다 이런 거여서 제가 사실 그때 시간이 좀 제 딴에는 부족했어요. 저는 막 기획 시간도 길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획을 오래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막 메시지가 강한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막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깊게 하게 되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막 메시지 전달. 네, 이런 거는 안 하고 싶고 내가 막 감히 그런 말을 내 영상에서 담을 자격이 또 있나? 왜냐면 강아지뿐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먹히는데 제가 뭐 완전한 비건도 사실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까지 깊이 막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실제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받는 강아지들이랑 똑같이 생기고 행동도 귀엽고 한 강아지가 뜬장에서 태어나서 뜬장에서 처음 나가는 날이 죽는 날인 거잖아요, 사실. 그걸 그냥 쭉 보여주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름 각자 느끼시는 바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자료 조사는 이제 저도 따로 했고 카라에서 그걸 그 작품을 하기 전에 감독님들을 모아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한번.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개 식용의 현 상황? 왜냐면 그 좀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전체적인 뭐 전 세계적인 동물권, 동물 복지 상황 이런 것도 짧게 강의를 해주셨고 그걸 토대로 제가 따로 자료 조사도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요새도 많나? 옛날만큼은 아니죠. 옛날에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제 이미 그걸로 이어지던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남아 있는 거. 그게 원래는 그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메카였어요. 그게 그런 식용 개들의 그 판매 장소로서의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아마 지금은 거의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뭐 그렇기도 하고 이것도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라 뭐 어떻게 보면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에 반대기는 한데 뭐 이게 또 또 아닌 분들 논리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또 나름 다 논리는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강아지라고 하는 이렇게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은 다른 동물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는 야생에서 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다못해 고양이만 해도 아직까지는 야생에서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뭐 근데 강아지는 워낙 이제 뭐 사람이랑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 작품 보면서 다른 거는 뭐 이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강렬하게 느꼈던 건 이분은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강아지의 눈동자를 표현하는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딱 보면 느낀 게 이분은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아지 정말 좋아하는 분이구나. 굉장히 물론 이제 강아지 혼자 상상하는 그 부분이긴 하지만 강아지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표정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강아지를 키워왔고 좋아하는 분이겠구나. 그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하시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쉬웠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런 거 표현하실 때 뭐 어떻게 뭐 표현을 하셨는지.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걸 이제 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컷아웃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 장 한 장 그렸는데 작업 기간이 2달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거의 3분이어서 작업량이 그쵸.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 되게 아쉬운데 저는 막 더 퀄리티 높이고 싶고 했는데 뭐 배경이나 하나하나 채색할 시간은 사실 없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 강아지 한 마리를 등장시켜서 그 한 마리의 행동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막 너무 슬프게 그리기보다는 강아지가 그냥 있고 엄청 사랑스러운 행동들을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더 애틋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슬프더라고요. 네네, 너무 행복한 거죠. 슬픔을 덜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거기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치 강아지 입장에는 강아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상황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만 태어나서 자란 강아지가 과연 그런 다양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좋았던이란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기억에 남는 장면이 강아지가 이렇게 혀를 물방울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면서 먹는 장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물을 따로 안 주기도 하고 이래서 빗물 먹고 살고 이래서 그거를 표현한 건데 그것도 너무 또 슬프게는 안 그리고 싶어서 최대한 그냥 모든 동작을 귀엽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릴 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면 안 되는 주제인데 그리면서 애니메이팅 하는 그 자체는 너무 저희 집 강아지도 계속 보고 해보라 그러고. 키우시는 강아지의 종류는? 푸들인데 저희 아는 분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냥 한 마리 얻어온 그러면서 시작이 저도 강아지를 계속 키우지는 않았었어요. 처음 키우는 강아지 그냥 좋아하기만 했어요. 저도 책임감이 너무 많이 따르다 보니까 키울 생각 못하고 그래서 제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데려오셨는데 저는 항상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막상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상상 이상으로 행복하고 이래서 더 강아지 타령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저도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그러는 거에서 제일 제가 꺼려지는 거는 사실 뭐 얘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키우는 순간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겠더라고. 확실히 내가 애들도 키워보는데 이게 사람도 힘든데 말 통하는 사람도 힘든데 이게 강아지랑 내가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서로 간에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또 최근에 뭐 개는 훌륭해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맨날 그 강영욱 씨가 나와가 맨날 호통치고 화내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이게 제가 하는 고민을 이제 그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잘 못하시거나 이게 하고 싶은데 그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강아지라고 하는 대상을 뭐
너무 슬프게만 표현을 안 하신 게 이 작품에서 오히려 더 그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렇게 울림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랜선 비행에 어울리는 작품인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예. 저도 낼 때 새벽 비행이나 아니면은 맞나. 뭐 이렇게 해도 될 법한 작품이라는 생각 드는데. 저는 어디다 내도 상관없었을 거라 생각도 사실 드는데.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랜선 비행에서 이제 광고 혹시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도 받고 있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랜선 비행에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더 온라인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니까 또 랜선 비행 같은 경우는 온라인 또 상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침 온라인 상영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아마 이 랜선 비행 부분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나가고 아마 한 다다음 주 이렇게 그런가요? 걸쳐서 그때부터 이제 공개가 돼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고 이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디서? 그게 중요하죠.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 홈페이지에서 네. 이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글도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작품이 정말 좋아요. 여기 좀 오늘 나오신 그 감독님들 작품 너무 좋고 아마 오늘 여기 그 나오신 감독님들 말고 다른 작품들도 다 좋은 작품일 겁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좋은 작품만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가 아시아 최고 애니메이션 영화제 아닙니까? 뭐 이제 조금만 더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세계 최고의 영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 그래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게 그래도 길게 상영이 되네요 랜선 비행은? 랜선 비행은 좀 길게 하죠. 좀 길게 저희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네. 좋다. 제가 혹시 날짜를 일정 잘못 알고 있으면 밑에 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비행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곧 곧 공개한다 생각하시면 이 랜선 비행은 영화제 상영관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영화제 기간 중에도 한 차례 상영이 있고요. 공식 상영이 있고 큰 화면으로도 작품 보시고 이제 감독님들 모시고 감독과의 대화 진행을 합니다. 이거 큰 화면에서 보면 또 다를 건데 다를 그렇죠. 겁니다. 다르죠. 저는 사실 두 분 작품 TV로 봤는데 TV도 뭐 이렇게 크다면 큰데 크진 않잖아요. 근데 더 큰 사이즈에서 보면 뭐 강아지 표정 이런 것도 더 잘 보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감정적인 울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2세기 소년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21세기 소년 아니에요? 22세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22세기입니다. 맞아. 이게 맞아. 내가 그 우라사와 나오키 동명 만화나. 우라사와. 22세기 인간도 요것도 큰 화면에서 보면 또 큰일이네요. 그거 원래 작은 핸드폰을 쇼폼으로 만든 건데 저도 SNS 릴릭스 이건 상상.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제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또 일반 관객들은 생각보다 그걸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도 물론이죠. 못하고요. 그 예전에 우리 개막작으로 했던 작품 있잖아요. 감독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몇 번 나오시고 저희 또 하시는 분인데 우리 개막작으로 했던 작품 있잖아요. 이정훈 감독님. 그렇죠. 이정훈 감독님도 개막작으로 이렇게 그 상영이 됐었잖아요. 재작년에. 근데 작년이에요. 작년이었나요? 네. 건축. 네, 건축가의. 그게 작년인가? 네, 작년입니다. 작년이랍니다. 2022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막식 때 오셔가지고 자기는 잘못 애니메이팅한 것만 보이더래요. 맞아요. 저거 우리가 저기 작업을 늦게 하고 요거 잘못한 게 자꾸 보이대 큰 화면에서 보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만드신 분들은 또 그게 또 보이시나 봐요. 또 빨리 털어버려야죠 이제. 그냥 즐기세요 이제. 그럼요. 다음 거 해야 돼요. 맞아. 다음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작품 다 재밌는 작품이니까 또 그 상영이 되면은 좀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직접 보시고. 그렇죠. 네. 저희 또 랜선 비행하면 또 감독님들 쫙 오시거든요. 작년에 14분 오셔가지고.
와. 아마 올해 15편인데 몇 분이 오실지. 그렇죠. 정말. 멘트를 쟁탈하기 위한 네. 그런 아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예. 네. 물론 이제 14분들한테 다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되게 길게는 말씀 못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땐 두 분 감독님들의 작품은 아마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가서 하시려고 아이고. 그러는 거야? 아 하실 거예요? 한번 가셔서. 내가 해도 되나? 그것도 가서 지난번에 질문하세요. 단련했어요. 인디애니 아, 페스트 하면서 예. 아 네. 왜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이 네. 느꼈어요. 그때 이제 육식공담을 하면서 앞 작업이랑 뒷 작업 네. 워낙에 거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와 관객들 반응이 저희 다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와 대단히 반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질문할 때 한번 보이잖아요. 네. 어떤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약간 다운 될 아, 뻔하다가 속에 아. 쓰는 게 약간 그러니까 스포츠 축구 리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리그가 네.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아, 그냥 기약 없이 해야 되겠구나. 너무 얘기하지 말고. 저 축구 좋아하세요? 무지 좋아해요. 아유,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네. 두 분이 괴로워하시게 될 거예요. 리그의 변천사부터 해서 아 하지 마. 시작도 하지 마. 네, 육아 운동- 얘기만으로 충분해. 운동 신경은 없어도 또 이게 전 세계 프로축구의 현황 즐거운 거죠. 얘기하면 요즘엔 중동의 또 근데 부자들이 다 육식 콩나물은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도 질문이 안 나왔구나. 사실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옆에서 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조언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 어렵게 하진 않을까 계속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쉬운 점도 많았고 두 분의 역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면 여기 아까 쳐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역할 분담을 기발한 생각과 스토리를 끌어가는 새로움의 음, 거를 계속 옆에서 봐주면서 조언하고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갑이 되고요. 반대로 이미지를 다룰 때는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이게 좀 재밌어 보이고 예쁘지 않니라고 가져가면은 이건 스토리를 너무 해쳐 하면서 하나씩 깎아내리는 게 이제 반대편의 입장이죠. 이게 서로의 장단점이 잘 하모니가 다 이렇게 잘 맞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적당한 싸움이 함께하면은 너무 같은 즐거운. 분들끼리 작업을 네. 해도 또 이게 시너지가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건 엄청 달라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를 때는 다른 부분이 많을수록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면은 제가 어떤 작업을 할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되게 로맨하고 따뜻하고 잔잔하고 예쁜 걸 좋아해요. 예쁜 거 특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전혀 네. 예쁜 게 아닌데 이번 작품도. 아 사실. 예쁘던데? 되게 이제 예쁘지 않아요? 색이 너무 예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감독님 말한 톤을 내가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런 톤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이제 많이 물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이 가끔씩 도덕관마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모르는 세계로 가는 건 어차피 저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뭐 음모론 같은 것도 있어.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는 못 견디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네. 재미있는 네. 요소로 또 반영될 수 있거든요. 네. 작품에. 네. 그런 것들이 공동 작업자들의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찰떡궁합이네요. 두 분이. 예. 박장훈님 어떠세요? 작업하실 때 누군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시는 편인지. 저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다 완전 혼자 했어가지고 어떤 하루는 근데 원래 있는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영화과에서 협업을 해봤기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두 분이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사람이랑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럽기도 경우는 하고. 사실은 뭐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너무 부럽기도 해요. 그 작품 하나하고 이제 빨빠이하는 경우도 많고 계속 그게 당연하죠. 이어지니까. 이거는 되게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난 케이스인데 저희도 과정이에요. 네, 그렇진 않고 심지어는 지금 뭐 어떤 감독님들은 두 분이 부부신데 작품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럼 너무 달라서 막 이렇게 막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안 하시는 경우도 아예 각자 작업. 그쵸. 충분히 터치를 안 멋진 터치. 작업. 네. 나는 너의 간섭 싫어 막 이런 느낌.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베이삭 감독님 그 사례처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현재 형. 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홀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작업 시스템 자체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그래도 그나마 영화 작업을 해보셨으니까 실사 영화를 해보셨으니까 실사 영화는 또 협업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무슨 뭐 장비들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뭐 1인 방송도 하고 이러니까 영화도 혼자 찍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죠. 뭐 자기 혼자 셀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누군가랑 반드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 실사 영화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든다 뿐이지 혼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 나오는 상당수의 분들은 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식기꼬물이 성향이 있다. 네. 코로나 때도 뭐 내가 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이렇게 몰랐다.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던 경우라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 두 분이 또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스타일은 좀 다른 거네요. 여긴 혼자 하시는 거고 같이 하시는 거. 네. 21세기 인간은 뭐 지원을 받거나 하셨어요? 네. 혹시? 그건 SBA 지원 받으셨어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거기 웹 애니메이션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몇 편이세요? 3편이 다인 거예요? 아니면 더 시리즈가 있으신가요? 한 편 더 있어요. 저희가 한 편 그때. 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거 만들 때 30편을 좀 똑똑하게 접근해서 한 게 아니라 생존해야 되니까 별 게 없어요. 네. 이게 유튜브 쇼츠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잡았는데 이제 잘 칭찬할 만한 점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 무명의 작업자들이 나 자신을 세상에 알려야 돼. 근데 그러면은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는데 너무 텀이 길어도 안 되고 짧은 동안 어쨌든 그렇다고 퀄리티가 높아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기억하게만 할 수 있으면 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30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음 작업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잠시 보류인데 연작들로 하려고. 그러면 요번에 그 랜선 비행 때는 3편만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그때 분량 때문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마 3분 분량이 그 3개 그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3개가 다 합쳐서 3분 정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 편이 또 뭔지 궁금한데 좀 약하긴 한데요. 이게 좋아. 3편으로 하는 게 좋아. 다 되는 것보다 그런가? 잘 된 거 3개만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는 보냈어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나? 그러면 그렇죠. 다들 1, 2, 3화 이렇게 다 안 내시고 다들 막 이렇게 중간중간 내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순서도 딱히 상관없긴 하겠네요. 저희는 전혀 상관없는 작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순서가 되게 잘 알맞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야간계로 끝나고 역시 그래야죠. 중간에 그 퍼핑 퍼퓸 피싱 미래 범죄 발음이 제가 또 안 돼서 피싱 사기 뭐 이런 거 발전돼서 앞에는 또 장기 부분이고. 코막에는 그거 생각나는데 마스크가 생각이 나는데 마스크 그때 역시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에 코로나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그 원래 30개 하려고 하셨다고 하시면 30편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들도 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가져왔어요. 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잘 쓰시구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기대할 수 있게. 떡볶이의 미래는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오 이거 나 우리 토론하자. 이거 나 이거 관심 있는 거다. 떡볶이 미래 이런 것도 있었고. 이번에 로제 떡볶이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아직 너무 맛있어서요? 넘었는데 아니요. 싫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요? 이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 먹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신 거죠. 약간 어른들이 얘들아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를 왜 내가 체험하지 같은 느낌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아기들이 귀해져서 이제 미래에는 보이는 대로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어른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행동 거지도 이렇게 좀 교육시킨다. 이런 좀 되게 기발한데? 되게 기발한데 너무 궁금한데 저희 그
다음 주에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저 이거 네.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풀면은 너무 안 돼. 이렇게 낚시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해야죠. 딱 2개 들었는데 재밌네요. 네. 떡볶이 미래 한 번 생각도 안 해봤네. 네. 하긴 뭐 저도 떡볶이집 가면 되게 다양한 떡볶이들 있잖아요 요새. 궁금합니다. 아니 뭐 떡볶이에 관련돼서 얘기하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밀떡을 좋아하냐 쌀떡을 좋아하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밀떡이야 찰떡. 아니 나는 쌀떡이죠. 쌀떡파요. 건강하시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쫀득쫀득거리는 느낌이 오로지 또 미끄덩거리는 게 싫어서 밀떡은 약간 미끄덩거리는 난 밀떡. 느낌이잖아요. 전 너무 둘 다 좋은, 둘 다 다른 느낌으로. 아, 둘 다 좋아하시는구나. 소화시켜야 돼 쌀떡이. 쌀떡이요? 역시 건강. 그렇구나. 건강. 건강. 건강은- 저는 건강하고는 약간 상관없고 그 식감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저는 떡볶이 잘 안 먹으니까 평소에. 아 뭐야 바로 이렇게 마무리를. 아니 저 원래 아니, 떡볶이 잘 안 먹어요. 아니 기껏 낚시질을 해놨더니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아, 네. 저는 그렇죠. 떡볶이 잘 안 먹고 순대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하고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나머지 아이디어들과 예. 못다한 이야기들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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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먹으러 가세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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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